레이저는 원래 빛이에요, 빛. 회복 기간이 빨라요. 20세에 50%밖에 히알루론산이 없는 거지. 당연히 보습에 제일 좋은 거는 를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수면 마취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면 마취를 하면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자레인지 이만한데 뚝배기 돌려가지고 빙빙 돌리는 그 정도가 얼굴을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걔네들의 브랜드 네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표권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빅보스입니다. 오늘은 피부 클리닉의 여러 가지 시술들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색소 시술이에요. 색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점이라고 잡티, 흑자, 기미 뭐 다 비슷한 시리즈거든요. 근데 색소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해요. 보통 쉽게 잘 치료가 되는 것, 잘 안 되는 것, 그렇게밖에 없어요. 잘 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피부 굉장히 얕은 층에만 있는 거는 잘 돼요. 얕은 층이라 함은 각질하고 표피층.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주근깨, 그 다음에 잡티. 근데 문제는 주근깨는 그 밑에 기미가 깔려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기미는 어느 층에 색소가 있냐면은 요 울퉁불퉁한 기저층 있는 요 근처에 요 아래 위로 색소가 잔뜩 있어요. 그러면은 피부층의 얕은 층에 있으면 색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진하고 경계가 분명해요. 왜냐면 색소층이 원래 우리 각질은 투명한 색깔이에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찍 해보면 여기 허옇게 되는 거 보이죠? 허옇게. 얼음 갈면은 눈 색깔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빛이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원래 각질은 투명하다. 근데 투명한 각질에 가장 상부층에 색소가 있다 보니까 경계가 분명하니까 비교적 경계가 분명한 점들은 대체로 제거하기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뎁스가 깊지 않은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하지만 점들은 다르죠. 점들은 가끔씩 어떻게 했냐면 색소가 이렇게 진피층까지 깊숙이 이렇게 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경계가 분명하지만 한 번에 없어지진 않겠죠. 여러 번 얕게 여러 번 치료를 하면 언젠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 깊은 층의 색소다. 주근깨, 경계가 분명한 잡티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두 번에 없어지지 않는 좀 난이도가 높은 치료들이다. 자, 색소 치료가 있다 그랬죠. 색소 치료 방법은 색소 레이저가 있어요. 레이저 원리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레이저는 원래 빛이에요. 빛. 빛의 특징은 뭐냐면은 특정 발색단의 크로모포어라고 하는데 발색단에 흡수가 되면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근데 어떤 색깔의 발색단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져요. 약간 넌스페시픽, 아무거나 열로 바뀌는 거는 물에 업테이크 되는 거. 우리 몸은 60% 정도가 물로 돼 있잖아요. 열로 바뀌는 것이 1600 나노미터나 1064 나노미터다. 그 다음에 532 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색소에 되게 스페시픽해요. 755 나노미터도 역시 멜라닌 색소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쐈는데 걔가 뜨거워지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타각구 제거되기도 하고 색소가 파괴돼가지고 우리 몸에 마크로파지가 잡아먹거든요. 백혈구가 잡아먹어가지고 색소가 클리어링 되기도 해요. 어쨌건 색소 레이저, 루비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필링도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바깥층에 색소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벗겨버리면은 색소가 날아가니까 필링이 치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흉터와 모공. 흉터와 모공 치료 지금도 꽤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많았죠. 예전에 색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흉터, 모공이 많았거든요. 흉터 중에는 여드름 흉터가 특별히 많죠. 프락셀 레이저. 이제 이게 프랙셔널 레이저인데 원래 프락셀 레이저라고 통칭하게 됐어요. 미국의 릴리언트사의 브랜드 네임이에요. 원래 봉고차처럼. 봉고는 기아 자동차의 승합차 이름인데 그냥 승합차를 봉고라고 하듯이 보툴리늄 톡신을 그냥 다 보톡스라고 얘기하듯이 프랙셔널 레이저를 다 프락셀 레이저로 통칭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있었는데 걔네들의 브랜드 네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상표권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국산 프랙셔널 레이저를 가지고 자꾸 프락셀 레이저라고 광고를 하니까 상표권을 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져버렸어. 그래서 아무나 다 프락셀이라고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은 니들 RF예요. 니들 RF. 니들 RF는 뭐냐면 바늘로 탁 이렇게 피부로 구멍을 뚫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서 열을 쏘는 거예요. 여기서 열을 발생시키니까 프락셀 레이저 대비 어떤 특징이 있냐면 표피를 덜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프락셀 레이저 하면 보통 딱지가 얼굴에 잔뜩 생기잖아요. 딱지가 생기지 않고 바늘구멍만 생기고 밑에 열을 가하니까 니들 RF는 회복 기간이 빨라요. 왜냐면 그 바늘로 찔린 상처는 사실은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표피를 뚫고 들어가면서 표피까지 태워버리기 때문에 다 딱지가 생기니까 회복이 일주일가량은 걸리는데 니들 RF는 뭐 2, 3일이면은 대부분 회복이 되죠.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제품으로는 뭐 포텐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버추 RF나 실퍼맥스 뭐 예전에는 시크릿2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럼 뭐가 제일 낫냐? 요즘
리쥬란과 주베룩의 시대죠. 리쥬란과 주베룩의 시대예요. 스킨 부스터는 말 그대로 피부 부스터예요. 피부를 부스팅 시켜준다. 노화가 되면은 매년 20세 이후로는 1%씩 히알루론산이 빠져나간다 그래요. 20세까지는 유지를 하다가 70세가 되면은 20세에 50%밖에 히알루론산이 없는 거지. 히알루론산은 물 분자를 잡아당기거든요. 그럼 피부가 얼마나 건조해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보면 허옇잖아요. 각질이 일어나. 각질 되게 두껍잖아요. 꺼끌꺼끌 하잖아요, 피부가. 그게 이제 노화의 사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짝처럼 피부가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주름도 잘 지고. 비닐 생각하면 돼요. 고무 판때기로 된 거는 주름이 없잖아요. 종이도 얇은 종이는 꾸깃꾸깃해지지만 두꺼운 종이는 주름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진피를 두꺼워지게 하는 방향의 시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 재생과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요. 항상 파괴 우이다 보니까 조금씩 파괴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스킨 부스터를 넣어주면 그 파괴 속도가 느려지든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약간 더 재생 우위의 상태에 놓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쥬란, PN이죠. 폴리누클레오타이드라는 연어의 DNA거든요. 그 연어의 DNA가 좀 좋아지게 한다. 주베룩이라는 거는 이제 고분자 물질인데 PDLLA라는 물질이거든요.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컬트라도 좀 비슷하죠. PLLA라는 성분이고 최근에 이제 고울이라는 스킨 부스터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나가지고 지금 막 또 뜨고 있어요. 폴리카프로락톤 성분도 있거든요. 당연히 보습에 제일 좋은 거는 HA를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뭐가 나냐면 리투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인체의 진피를 지난번에 살짝 설명을 했죠. 인체의 진피 성분을 다 대부분 이제 핵을 빼버려요. 핵을 빼버리면은 DNA는 없고 면역원성도 없는 상태에서 콜라겐하고 엘라스틴만 남아있죠. 그거를 동결건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녹여가지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직접 넣어주는 거예요. 남들은 콜라겐 합성 자극인데 그게 아니라 직접 넣어줘버리는 것까지 개발된 상태다. 또 궁금하신 거. 전자레인지랑 같은 원리라고 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쏘는데 안 좋은 거 아니신가요? 커플링 겔 같은 오일을 바르고 뎁스가 정해져 있어요. 파고드는 뎁스가. 공중에 띄워서 막 쏘는 게 아니야. 피부에다가 요렇게 돌리면서 쏘거든요. 여기만 포커싱 되게끔 돼 있는 거지. 전자레인지 이만한데 뚝배기 돌려가지고 빙빙 돌리는 그 정도가 얼굴을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질문은 뭐랑 비슷하냐 하면 내가 고압산소 치료 좋다고 얘기를 했더니 O2 프리 라디칼 산소 독소가 있어가지고 사람 죽는 거 아니냐고 노화 촉진되고 그런 거 그렇게 묻는 거랑 좀 비슷한 맞아, 그런 거예요. 산소 독성이거든요. 대사의 산물, 대사의 노폐물이거든요. 우리 몸이 대사를 하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거고 걔네들이 노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말하는 고압산소는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여자 할 때 그 산소예요. 좋은 산소. 같은 산소라고 이온화된 산소랑 그냥 산소랑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유해 전자파와 컨트롤된 상태에서 특정한 깊이로 들어가는 전자파와는 다르다. 수면 마취 꼭 자기는 무조건 한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울세라랑 뭐 리쥬런이랑 뭐 이것저것 막 싹 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눈을 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알아서 의사분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진짜 정확하게 잘 될까 봐. 나는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수면 마취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면 마취를 하면 내가 안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면 마취는 내가 안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아팠던 기억이 없는 것뿐이에요. 기억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면 마취를 하면 무의식 중에 막 움직여요. 그래서 시술하기 너무 힘들어요. 헛소리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막 움직이고 욕하고 이러면 뭐 물론 얌전히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나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수면 마취를 했어도 주사 마취는 꼭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강도로 시술 못 해요. 그래서 그걸 미리 다 설명드려요. 수면 마취를 하는데 주사 마취를 왜 하니에요? 내가 안 아픈데. 내가 안 아픈 게 아니라고. 당신이 기억을 못 하는 것 뿐이라고. 이거 처음 나도 네. 나는 그냥 수면 마취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장처럼 그냥 가만히 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뭔가 살짝만 스쳐도 그 자국 그대로 갑자기 탱탱 아, 피부 묘기증이라는 소리구나. 피부 묘기증은 약을 먹어야 돼요. 답이 없어. 영구적으로 없애는 치료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저절로 없어지기도 해요. 이걸 레이저를 쏘거나 주사를 맞는다 하면 그때부터 공포인 거예요. 뭔가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할수 있어요. 주사 한 대 미리 맞고 하면 돼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병원. 그리고 안티히스타민제를 미리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을 때 미리 먹으면 돼요. 그 별 부담 없는 약이거든요, 사실. 주사 한 대 맞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네.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네요. 김이 죽은 게 고민이신가요? 고민은 색소 침착만
보스 삼촌 화이팅